오늘 축사를 해주신 우리 최병국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회와 이 정보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처음 시발의 연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회가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정말 사랑받는 정보기관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장문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장문순입니다. 이정희 교수님께서 동물을 인용해서 발표를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동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나 아니면은 전원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들이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활동을 잘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저는 방금 이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기관이 사랑도 받으면서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활동을 잘하는 부분과 외부에서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지지 또는 보호 역할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 내지 감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책무가 이루어졌을 때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활동과 또 국익에 대한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등 다양한 그 조직과 단체들이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 내지 감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나 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입법부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하면은 잘 감독, 감시 또는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희 논문의 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흔히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보 실패가 다양한 요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하나는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이 저희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썼습니다만은, 하나의 대내외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정보가 제공했다는 데 있어서 정보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설령 국익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 정치 질서, 민주주의 정치 가치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소 소극적인 면에서의 어떤 정보에 대한 잘못된 활용이나 또는 분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모두 정보 실패 영역에 둔다 한다면, 입법부는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 9.11 테러나 아니면 미국에서의 그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를 대명분으로 해서 부시 행정부가 군사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정보 실패를 과연 입법부라는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활동이 은밀하다라는 거죠. 행정부의 모든 활동들이 입법부에 의해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정보기관은 그 활동 자체가 은밀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쉽게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타의 어떤 조직이, 제3의 조직이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정부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입법부의 그 행정부의 감독과 감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보기관의 활동인데, 그 정보기관의 활동이 적어도 미국에서 보면은 9.11 테러나 이라크의 그 대량 살상 무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보기관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얼마나 정보기관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정책 판단, 즉 행정부의 수반이 되었던 입법부의 의원들의 정보 수요자가 되었던 정보 수요자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즉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의미, 두 가지 척도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입법부가 감독 내지는 수요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지지하고 정보활동에 지지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의미에서는 입법부가 정보기관의 어떤 의미에서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반면에 정보 실패를 의미해서 사전에 감독하고 감시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보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법부는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미국의 사례에서 최초로 서방 국가에서 입법부 내에서 정보상임위원회를 만든 게 1976년으로 미국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한국은 94년, 약 한 20년 뒤에 이루어진다마는, 그렇다 본다면 미국의 그런 어떤 정보위원회의 활동은 적어도 한국의 앞으로 입법부가 또는 의회가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상당한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미국에서의 그 정보 감독, 의회의 정보 감독은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4가지의 그런 사건 속에서 강화 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보위원회가 발생한 이유는 FBI나 CIA가 1960년대, 70년 초반까지 그 엄청난 냉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불법적인 활동이나 비도덕적인 활동들이 뉴욕타임즈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의회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활동이 묵인되었는데, 그것들이 냉전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내외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 감시가 이루어지면서 처치위원회라고 하는 상원에서의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하원에서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정보위원회가 입법부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일순간에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1986년도에 이미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미 많이 회자된다면 이란 콘트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레이건 행정부가 일부 정보기관과 미국의 그 NSC의 어떤 내부 행정부의 그 기관을 동원한 그 불법적인 행동들,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 의회가 그런 어떤 그 비밀 공작 또는 의회를 통하지 않는 그런 정보 활동의 아주 심각한 불법적인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이 아닌 부시 아버지 행정부 때 또는 클린턴 행정부 때 다시 한번 그런 정보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과 감시에 대한 그 법률과 행정명령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9.11 테러와 그다음에 이라크의 그 대량 살상 무기 부분이 일어났고, 실질적인 정보 실패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2003년과 2007년에 다시 날아다닌 이란에 대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명백하게 정보기관들의 정보 분석에 착오 내지는 입장 변화가 일어난 등등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입법부가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 실패나 정보에 대한 착오를 감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보 실패 부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테러가 일어났거나 CIA 요원 7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부가 미국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해서 좀 더 감독과 감시를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아부그라이브 사건에 일어난 것처럼 누가 과연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신문의 불법적인 미국의 어떤 그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지원을 받지 않는 애매한 영역에서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또 관타나모의 어떤 그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감의 문제라든지 미국인의 해외에 대한 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실질적인 그런 정보 실패라기보다는 미국적인 또는 민주적인 정치 가치와 인간의 보편적인 그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보호 부분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예방하는가 부분에 대한 의회의 노력과 관심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질 지금 미국에서 사례적으로